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팀입니다. 테슬라가 12%대 급락에서 벗어나서 오늘 2%대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의 엔비디아 모먼트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은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일 전과 후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세대 로드스터 디자인이 있는데요. 참 잘 빠졌죠. 내년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기대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주가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2%대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나머지 매그니퍼센트 세븐 주식들 좋지 않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과 같이 지금 AI 산업에 있어서 가장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 하락이 큽니다. AI 버블이 꺼져가는 것일까요? 최근에 구글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역시나 주가는 엿장수 마음이다. 즉, 메이저 큰선 세력들의 마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간 대형주에서 많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수익 차익을 하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이렇게 중소형주로 좀 옮기는 듯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도 대형주에 속합니다만 나머지 특히 엔비디아가 크게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했죠. 그러면서 매그니퍼센트 세븐에 묶여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장도 보시면은 S&P 500은 0.51% 빠졌는데 나스닥이 0.93% 빠지면서 S&P 500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S&P 500 주식 중에 나스닥에 속해 있는 매그니퍼센트 세븐 주식들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스닥에 더욱더 중가가 연동되는 모습이죠. 다만 다우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0.2%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러셀 2000 중소형주로 이루어진 지수인데 1.26%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수치만 보더라도 지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강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뒤에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당분간은 조정 장세, 횡보 장세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단기적으로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에 이렇게 접했는데요. 전에 4월 달에도 볼린저 밴드 이렇게 하단에 접하자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어요. 중장기적으로 나스닥을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QQQ를 모아가는 분들이라면 뭐 좋은 추매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나는 주가 하락을 더 반기고 계속해서 주식을 적립식으로 추축하겠다라고 하면은 좋은 차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나는 모멘텀 투자자이고 리스크가 너무 싫다라고 하면은 데드크로스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주식을 일부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이런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자신의 투자 성향을 잘 고민하시면서 투자를 잘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연말 우리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요.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고요. 그 전으로 금리 인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9월 18일에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늦어도 올해 뭐 12월 달 안에는 한 차례 금리 인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9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은 지금 100%가 찍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정치권의 개입을 싫어하는 파월 연주의장이 9월 달 그러니까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할지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은 9월 달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상대적으로 빅테크 주식들은요. 금리 인하에는 좀 둔감할 수 있어요. 다만 중소형주 중에 경기 민감한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앞두고 이러한 뭐 증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요일에는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하고요. 6월달 PCE 지수 발표도 있어요.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2% 정도 상승한 220.25불로 마감을 했어요. 현재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추세선에 딱 맞닥뜨리면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요.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과매도권에 이르렀습니다. 역시나 오늘 금요일장과 다음 주 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0불이란 가격은 좀 상징적인 가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200불을 뛰어넘을 때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뛰어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더 조정을 받더라도 200불은 그래도 지켜내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문제는 이 나스닥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나스닥에 속해 있는데 나스닥이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급등을 하면서 큰 거래량을 동반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큰 손들이 주가를 올리면서 빠져나갈 국리를 만든 것이지 않을까라고도 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다는 건 안 좋은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나스닥의 하락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 역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정말 굵직굵직한 테슬라의 이슈들이 많고 호재가 상당히 실현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약하면 추매의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어쨌든 테슬라는 7월 23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그 이후 주가가 12%나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2%대 반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자, 아직까지 우려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4개 분기 연속 어닝 미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EPS가 기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어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보통 미국의 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게리 블랙이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게리 블랙 역시 유명한 애널리스트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 이분의 말씀은 보편적인 기관들의 테슬라에 대한 생각이다 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테슬라의 실적의 80%는 전기차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봐도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신장시키는 게 중요할 것인데요. 자, 7월 23일 어닝콜 이후에 다시 한번 내려앉은 EPS 전체 예상치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블룸버그 단말기를 봐보면 자, 이 빨간색 선이 테슬라의 EPS, 그러니까 순수익 예상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전체 예상치예요. 자, 최근에 이제 7월 23일에 어닝콜이 있었는데 실적 발표 이전에 테슬라의 2024년 전체 EPS 예상치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2.5불, 2.52불, 2.523불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면 7월 2일에 발표되었던 테슬라의 인도량도 괜찮았고 메가팩 ESS 실적도 좋았죠.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어쩌습니까? 7월 23일 실적이 발표되면서 2.5불이었던 게 2.4불, 2.3불로 지금 내려앉은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기대감의 주가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의 함수입니다. 그간에는 PER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EPS 예상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주가가 감소했다,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현재 그러면 PER 지수를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 블룸버그 달말기에 적혀있는 테슬라 주가는 225불이에요. 225불을 최근 EPS 예상치 2.346불로 나누어주면 2024년 PER 지수가 나오는 거죠. 바로 95.9배가 되겠습니다. 자, 95.9배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보통 구글 그리고 애플과 같은 회사가 25배에서 30배 정도의 PER 지수를 받습니다. 이런 빅테크 회사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예요. 아마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는 10배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95배니까 정말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00배에 근접한 PER 지수인데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기관들도요, 이 테슬라에 대해서 단순히 자동차, 전기차 회사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의 그간 PER 수치를 보면 특히 2021년에는 100배가 넘기 일쑤였어요. 100배에서 200배 사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만 더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PER 지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게리 블랙의 의견에 따르면, 그러니까 보통 기관들의 의견에 따르면 테슬라의 이러한 성장세,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이런 가치도 역시나 기본적으로 테슬라 이익의 80%를 담당하는 이 자동차 마진율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이 전기차 자동차 수익이 그게 중요하겠다. 자동차 총이익률이 안정화되어야만 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주가가 12%대 급락을 보여주었던 것은 역시나 테슬라의 코어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 산업의 이익률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는 14.6%대까지 전기 자동차의 그로스 마진율이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테슬라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보통 기관들의 의견은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게요, 엔비디아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저 역시 엔비디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AI 쪽,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쪽에 실적이 크게 늘어날지는 몰랐어요. 자, 기존의 엔비디아의 근간 산업은 게임이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근간 사업이 전기차라고 볼 수 있듯이 엔비디아도 이 게이밍 사업, 게이밍 그래픽 카드가 메인이었던 회사였어요. 하지만 현재는
매출액의 87%가 거의 90% 가까이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AI 실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게 불과 뭐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 게. 자, 보시면 게이밍은 이 연두색이 되겠고요. 데이터 센터의 매출액은 진한 녹색이 되겠습니다. 2024년 1분기, 뭐 2023년이라고 볼게요.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이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좀 미진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게이밍의 매출액이 더 컸습니다. 자, 하지만 2024년 들어서면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크게 급상승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뭐 파이낸스 2월 23으로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는 좀 회계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2022년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자, 2022년 당시에 게이밍 매출의 성장은 지지부진하고 AI 데이터 센터 실적도 안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가 엔비디아의 최적의 투자 타이밍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2022년과 2023년 이 사이에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빌빌대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10불대에서 40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자, 이때 정말 이렇게 AI 실적이 커질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단행해야만 했겠죠. 현재 저는 테슬라가 이러한 시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FSD 12.5가 나오면서 굉장히 선풍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어요. FSD 개발자 역시 굉장히 노력을 한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이 버전에 대해서 자랑스럽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5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한 더티 테슬라 역시 FSD 12.5가 가장 안전한 최고의 버전이며 글로벌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일론 머스크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Still some issues with this release, but you can see the magic already. 자, 이것은 마술이라는 거죠. 12.5를 통해서 이미 마법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12.5도 완벽한 버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이버 트럭도 12.5부터는 FSD가 채택이 될 거라고 했는데 사트는 제외하고 현재 릴리즈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4에만 릴리즈가 됐어요. 하드웨어 3가 아직도 많이 굴러다닐 것인데 하드웨어 3에 해당하는 모델 3, 모델 Y는 아직도 릴리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모델은 하드웨어 4에 중점을 둔 모델이고요. 당연히 하드웨어 4가 하드웨어 3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겠죠. 성능이 좋은 모델에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AI 소프트웨어도 좀 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12.5.3이 되어야지 하드웨어 3에도 릴리즈가 되면서 폭넓은 고객들에게 릴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으니 ASS라는 게 나왔어요. ASS가 되겠습니다. Actually Smart Summon이 되겠는데 바로 호출 기능이 되겠죠. 로보택시를 10월 10일에 공개를 한다라고 했던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당연히 10월 10일 전에 이 ASS 기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나온다라고 해요. 8월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ASS까지 포함된 12.5.3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하드웨어 3를 가지고 있는 기존 테슬라 오너들에게도 같이 배포가 되고 사이버 트럭도 아마 같이 배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더라도 FSD가 작동할 것 같습니다. 12.5.3부터 그럴 것 같네요. 아마 다음 달이 되면은 사이버 트럭도 포함된 FSD가 들어가면서 좀 더 센세이셔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샤오펑 CEO도 이 FSD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올해 나오는 테슬라 FSD는 이전의 테슬라 자율주행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감명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차량 생산부터 운영까지, 로보택시 운영까지 모두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샤오펑은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냥 로보택시 만들어서 판매만 하겠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샤오펑 역시 내년에 매우 경쟁력 있는 로보택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이 아니라 2026년이네요. 테슬라보다 한 2년 정도는 느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테슬라의 FSD 12.5가 왜 이렇게 찬사를 받고 많이 발전했는지 이 그래프가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번 2분기 실적 레포트에도 나온 그래프인데 바로 FSD 마일리지가 되겠습니다. 누적 마일 수가 되겠는데 테슬라가 2024년 4월 달부터 FSD 자율주행에 프리 트라이얼을 제공을 했죠. 1개월 무료 사용을 제공을 하고 FSD의 구독료도 99불대
정도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이 FSD 데이터, 자율주행 데이터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4월 달부터 한 6월까지, 그러니까 3개월 동안요. 기존 8억 7천만 마일에서 16억 1천만 마일로 누적 FSD 주행거리가 증가를 했습니다. 3개월간 무려 85%나 증가를 했는데, 이 3개월 동안 운행된 FSD 마일리지가요, 지난 33개월과 같은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라고 볼 수 있겠죠. 데이터가 증가하는 속도가 10배나 넘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면 뭐 11배 정도가 되겠네요. 자, AI의 근간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AI 기술이 더 발전하고 더 완벽한 자율주행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12.5부터는 하드웨어 4에 초점을 맞추면서 파라미터가 5배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뭐 분석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일리지와 함께 AI의 학습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AI 발전 속도가 5배나 빨라졌다라는 것입니다. 5배나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건 엣지 케이스를 더욱더 많이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거고, 더욱더 안전하고 자신감 있는 주행이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은 하드웨어 4를 가지고 있는 모델 Y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렇게 AI 학습과 속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지만 여기 또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아직 하드웨어 4에 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자, 이 잠재력을 확인하면 8배 지금보다도 더 많은 파라미터로 AI 학습과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5배에다가 8배를 곱해보면 40배가 되는 거죠. 여기 40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50이라 적었네요. 어쨌든 40배가 맞습니다. 여기 40이라 적혀 있죠. 자, 그러니까 12.5가 되면서 하드웨어 4로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그간에는 12.3.6까지는 하드웨어 3였습니다. 자, 하드웨어 3 위주로 개발을 하다가 아무래도 좀 벽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테슬라 FSD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엣지 케이스가 좁아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엣지 케이스가 점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더 많은 엣지 케이스를 학습을 하려면 학습 속도를 올려야 되고 데이터 양을 늘려야 될 것인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더 좋은 하드웨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4로 바꾼 것 같아요. 전에 12.3.6까지는 하드웨어 3를 쓰면서 에뮬레이션 모드로 하드웨어 4를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그 반대로 하드웨어 4로 바꾸면서 하드웨어 3가 차후 뭐 적용이 되는 그러한 수준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FSD 12.5가 일부 소수 고객에게만 릴리즈 된 것으로 나왔는데, 현재 미국에 계신 한인들도 많이 받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한국인 테슬라 오너들의 12.5의 테스트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 캐나다에도 FSD 12.5가 지금 나왔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릴리즈가 되고 있다. 12.5를 이렇게 한국 분이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다고 하네요. 그냥 로보택시로 나와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네요. 자, 이러한 추세를 보면 정말 일론 머스크가 이번 어닝콜 때 얘기했던 게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개입 빈도 추세를 볼 때 올해 말에는 자율주행이 가능하겠다, 로보택시 출시가 가능하겠다라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년까지도 정말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I would be shocked라는 표현가 있었습니다. 나는 좀 뭐 쇼킹, 충격을 받을 것 같다라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2.5와 12.6은 북미와 유럽, 중국에까지도 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연내 유럽 또는 중국에도 FSD가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가 껑충 뛰어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고요. 잘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하고 있죠. Most people have no idea it exists. 자, 이러한 FSD 기술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자, 바로 엔비디아로 치면 이런 시기인 것입니다. 아직 이렇게 될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AI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율주행 FSD 로보택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매출도 있죠. 자, 분기별 실적을 이렇게 사업 부문별로 나누어 보면 역시나 이 하늘색 전기차 사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본 것이요. 자, 이번에 ESS 메가팩 실적이 노란색인데 이게 잘 나오지 않았으면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하지만 ESS 메가팩 실적이 급성장을 하면서 매출액으로는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업이 좀 부진하더라도 테슬라 주가의 하방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이 생겼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전기차 매출 역시 바닥을 확인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1분기 때 전기차 매출액이 자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것보다 더 높은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전기차 매출액은 1분기가 바닥이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자 그리고 내년에는 역시나 AI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시작을 하니까 정말 테슬라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의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폭풍 전야라는 거죠. 자 어쨌든 내년부터 이제 진정한 FSD, 진정한 로보택시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 또 다른 모멘텀까지 생기죠. 바로 옵티머스 모멘트가 되겠어요. 옵티머스 1000대가 테슬라 공장에서 일하는 이러한 모습이 내년에 펼쳐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모습이 정말 공중파를 타게 되면 너도 나도 이제 테슬라를 사려고 할 거예요. 테슬라 차량이 아니라 테슬라 주식이 되겠죠. 자,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 레거시 오토메이커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 현대차는 2분기에 전기차를 5만 9천 대 정도 판매를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24.7%나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포드는 더 심한 것 같아요. 포드도 전기차의 2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3% 빠졌어요. 뭐 현대랑 비슷하죠. 자, 문제는 수익성에 있습니다. 현대 역시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수익성을 달성을 잘 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포드의 EV 에비타 마진이 마이너스 99.5%예요. 그러니까 포드는 전기차를 팔 때마다 거의 100%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5만 불의 전기차를 팔면은 5만 불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정말 상반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포드가 마이너스 99.5%를 기록할 때 테슬라는 전기차 그로스 마진율이 14.6%이고요. 전체 그로스 마진율은 18%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좋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경쟁자랑 비교해 보니까 얼마나 지금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나중에 포드와 현대 기아차 같은 공장에서 이러한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 로봇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격세지감을 정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죠. 오픈 AI 같은 생성형 AI를 지원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xAI인데요. 직원들을 xAI가 아니라 테슬라에 많이 투입을 해서 AI 기술을 향상시키고 싶었던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AI 관련된 엔지니어들이 이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FSD 기술보다도요 생성형 AI 이런 소프트웨어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보다는 xAI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요 xAI의 지분 인수를 고려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5빌리언 정도. 자 우리 돈 7조 원 규모가 되겠네요. 7조 원 규모를 xAI에 투자를 해도 되겠느냐라는 설문을 올렸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40조 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한 7조 원 정도면은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 테슬라 역시 그록과 같은 생성형 AI가 들어가면서 자동차와 대화를 하면서 움직이는 AI 머신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테슬라 주주가 되면 이제 xAI 지분 약 한 25%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픈 AI에 투자하고 싶지만 투자 방법을 몰라서 투자를 못 하는데 이제는 테슬라 투자자들은 정말 FSD AI 기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리얼월드 AI뿐만 아니라 이 생성형 AI에도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가 AI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요 투자를 멈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AI 기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엔비디아 모먼이 뭐 정말 늦어도 2030년 안에는 펼쳐지겠죠.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믿고 투자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